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디스플레이 연구센터 오민석 수석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제가 드릴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는 이제 트랜지스터가 어떻게 디스플레이에 쓰이게 되는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디스플레이용 트랜지스터가 개발이 됐는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가 알고 있는 가장 유명한 트랜지스터는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라는 BJT라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모스펫이라고 메탈 옥사이드 세마이컨덕터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라는 것들이 있는데, 주로 이제 BJT는 뭐 전류 증폭이나 이런 쪽에 많이 쓰이고 있고요. 모스펫 소자는 저희가 알고 있는 이제 스위칭 또는 스위칭 역할을 하면서 이제 메모리 쪽에 많이 쓰이고 있죠. 이 모스펫의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실리콘 웨이퍼, 저희가 단결정 싱글 크리스탈이라고 얘기하는 실리콘 웨이퍼 위에 이제 트랜지스터를 만들어서 쓰고 있는데, 이러한 트랜지스터 기능을 디스플레이에 넣고 싶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실리콘 웨이퍼, 단결정 실리콘 웨이퍼는 저희가 잘 알고 계시는 그 초크라스키 성장법이라는 걸 쓰고 있는데, 이 방법을 쓰면 시드를 통해서 이렇게 기둥처럼 끌어올리기 때문에 이 기둥의 지름을 넘는 크기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300mm를 쓰네, 뭐 얼마의 웨이퍼 쓰네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디스플레이는 거의 뭐 3m, 4m 크기의 디스플레이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크기를 맞출 수도 없을 뿐더러 이걸 다 잘라서 트랜지스터를 만들어서 하나하나 다 그 몇천만 개, 몇억 개의 화소에 갖다 옮길 수도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쓸 수 없고, 두 번째는 이 실리콘을 그러면 대면적 유리기판 위에 만들려면 유리에 만들어야 되는데, 실제로 실리콘의 그 초크라스키법 자체가 1300도, 1400도에 가는 높은 온도를 쓰고 있기 때문에 유리기판에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한 게 실리콘 반도체는 쓰고 싶고 이러한 모스펫 구조는 만들 수가 없으니 어떻게 했냐면, 유리기판에 저온으로 대면적으로 올릴 수 있는 실리콘을 써보자. 그게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아모포러스 실리콘, 비정질 실리콘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인데, 이 비정질의 뜻은 앞에서 말씀드린 굉장히 결정성이 좋은 단결정 웨이퍼와 정반대로 결정성이 전혀 없는 구조를 가진 실리콘을 말하고요. 이 이유는 유리기판 위에 대면적으로 올리기 위해서 기존에 쓰고 있던 그 케미컬 베이퍼 데포지션 CVD라는 방법을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플라즈마를 써서 증착 온도를 낮췄기 때문에 저희가 PECVD라고 부르는 증착 장비를 쓰고 있고, 이 장비를 쓰게 되면 온도도 낮고 증착 그 공정상 결정성을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비정리 실리콘이 올라갑니다. 근데 이 실리콘도 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왜 쓸 수 있어서 저희가 보통 그 반도체 소자에서 전기장을 걸어줬을 때 이 전하의 속도가 얼마나 빨라지는지를 나타내는 그 비례 상수가 모빌리티, 이동도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 이동도가 기존의 그 모스펫 같은 거 뭐 1000이 넘고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 비정제 실리콘은 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작은데 대면적으로 올릴 수가 있어서 이 픽셀 소자를 온, 오프 시키는 데는 충분하기 때문에 이 기술을 쓰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기존의 실리콘 웨이퍼는 뭐 4인치 기준으로 500마이크로 정도 되고, 그러니까 수백 마이크로나 1mm 가까운 두께를 가지고 있는데, 이 공정을 쓰게 되면 1마이크보다 훨씬 작은 수십 나노나 수백 나노미터 정도의 두께를 쓰기 때문에 굉장히 얇은 반도체 채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얇은 방망을 썼기 때문에 이름이 트랜지스터인데, 얇은 방망을 썼다고 해서 틴필름 트랜지스터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TFT라고 불리는 이름이 나오게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차이점은 뭐다? 기존의 실리콘은 이제 단결정, 굉장히 결정성이 좋은데 비정질은 결정성이 없다. 그래서 이걸 쓰고 있었습니다. 잘 쓰고 있었는데 요새 제품들이 픽셀의 개수도 늘어나고 프레임 수도 빨라지니까 이게 점점 많은 그 픽셀들이 생기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를 들어서 10개의 라인이 있을 때 1초에 돌리면 각 라인의 10분의 1초마다 배정이 되는데, 100개의 라인을 만들면 100분의 1초가 배정이 됩니다. 그럼 점점 더 짧은 시간 안에 원하는 신호를 밀어 넣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동도가 좋아야 전원가 빨리 들어가서 짧은 시간 안에 원하는 신호를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 이게 이동도가 작으면 이 짧은 시간 안에 넣을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져서 하이 프레임이나 고해상도 그 라인 수가 많아지게 되면 그 각 픽셀에 배정된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아모포러스 실리콘의 이동도로는 한계가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어떤 방법을 썼냐? 그러면 결정화를 시키자.
그래서 결정을 시키는데 온도를 올릴 수가 없으니까 유리기판 때문에.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썼냐면 레이저를 써서 레이저로 스캔을 하면서 레이저 에너지를 가지고 단결정까지는 못 만들고 폴리크리스탈 다결정을 만들어서 쓰자라고 해서 이걸 저온에서 레이저로 해서 다결정을 만들어서 저희가 로우 템퍼러처 폴리실리콘 트랜지스터라고 해서 LTPS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래서 이 LTPS가 굉장히 이동도 높고 특성이 좋아서 많이 쓰이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대면적으로 가게 되면 이 레이저를 스캔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스캔을 균일하게 못할 경우에 불균일도가 발생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이게 재료과학적으로 보면 전체가 단결정이거나 전체가 비정지르면 괜찮은데 결정이 다결정이 돼서 결정이 여러 개가 있으면 결정과 결정 사이에 그레인 바운더리라는 그 경계면이 생기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전하가 지나갈 때 걸림돌이 돼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불균일도가 발생을 해서 사실은 이제 LTPS를 가지고 대면적 하는 건 쉽지가 않고, LTPS는 그런 그레인 바운더리가 많기 때문에 트랜지스터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위칭을 해야 되면 온오프가 돼야 되는데, 오프 됐을 때 오프 커런트가 좀 높습니다. 이게 트랜지스터가 안 쓰고 꺼져 있을 때는 전류가 거의 안 흘러야지 좋은데, 이게 조금씩 흐르게 되면 이게 다 합치게 되면 이게 이제 전력 소모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에 여기 문제가 또 생겨서 그 다음에 뭘 할 것이냐라고 이슈가 됐었는데, 2004년 정도에 일본의 히데오 호소노라는 동경공대 교수가 뭘 개발했냐면 산화물 옥사이드인데 인듐, 갈륨, 징크, 옥시전으로 구성되어 있는 4원기로 되어 있는 반도체를 만들었는데, 그 반도체가 한 500도까지도 비정질로 나오고 특성도 아모포스 실리콘보다 훨씬 좋고, 그래서 아주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그 이유가 뭐냐면, 실리콘은 저희가 그 오비탈로 얘기할 때 그 SP3 하이브리드 오비탈이라고 얘기를 해서 방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정성이 깨지면 그 전하가 흘러가는데 굉장히 방해를 받는데, 요 옥사이드 반도체는 저희 S 오비탈이라고 구형을 갖고 있는 오비탈을 이 전도 특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얘들이 겹치는 현상이, 이게 결정성이 틀어져도 겹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어서 아모포스 비정지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특성을 나타냈기 때문에 굉장히 이슈가 됐고, 또 하나 이걸 하다 보니까 실리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1.12 일렉트론 볼트 정도 밴드갭이 작은데, 옥사이드는 밴드갭이 굉장히 3점 몇 일렉트론 정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또 하나 그 다음에 그런 컨센트레이션, 캐리어 컨센트레이션 차이가 있어서 오프 커런트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비교해 보면 아모포스 실리콘은 오프 커런트 좀 낮은데 온 커런트가 좀 높지 않아서 모빌리티가 좀 작고, LTPS는 온 커런트가 굉장히 잘 흘러서 이동도가 굉장히 좋은데 오프 커런트가 너무 높은 상태인데, 옥사이드 반도체는 오프 커런트가 제일 낮고 그 다음에 온 커런트도 어느 정도 높아서 모빌리티가 보통 한 10에서 20 사이 정도를 지금 제품에 쓰고 있고요. 이러한 이유로 옥사이드 TFT가 이슈가 되면서 굉장히 활발히 진행이 되면서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제품화로 이어졌죠. 그래서 LG에서 OLED TV를 만들 때 옥사이드 TFT 쓰기 시작했고, 지금은 이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사이드 TFT는 이러한 그 기존의 실리콘을 이용한 TFT에 비해서 장점들을 많이 갖고 있어서 많이 쓰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옥사이드 TFT가 많이 쓰이고 있었는데, 문제는 점점 더 빠른 이동도를 원하는 디스플레이가 나오면서 옥사이드 TFT 이동도로 커버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버전으로 이제 나온 것이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LTPO라는, 그러니까 이제 이름 자체는 로우 템퍼러처 폴리실리콘 옥사이드인데 실제는 뭐냐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LTPS라는 소자랑 옥사이드 TFT를 둘 다 쓰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왜 둘 다 쓰냐면, 저번 시간에 얘기 드린 전류구동 소자, 올레드 같은 전류구동 소자는 트랜지스터가 2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첫 번째는 온오프만 시키는 스위칭 TFT라는 게 있고, 근데 다이오드에 직접 붙어서 다이오드의 전류를 계속 흘러주게 잡아주는 드라이빙 TFT라는 게 있는데, 이 스위칭 TFT는 보시면 한번 그 자기 게이트 라인을 켜고 지나가면 계속 오프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서 오프 상태일 때가 더 많거든요. 근데 이 오프 상태가 긴데, 이 오프 상태일 때 LTPS처럼 오프 커런트가 크면 전력 소모가 계속 커지게 되기 때문에 이 스위칭 TFT 쪽은 옥사이드 TFT 쓰고, 대신에 이 그 다이오드 전류가 흐르는 쪽은 전류를 엄청 많이 흘려줘야 되는데
옥사이드 TFT가 그만큼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LTPS 쓰면 전류를 많이 흘려줄 수 있어서 이렇게 스위칭 쪽은 옥사이드를 쓰고 이 드라이빙 쪽은 LTPS를 써서 각각의 단점을 커버하고 장점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써서 만든 기술이 LTPO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왜 또 중요하냐면 이 대면적 TV 같은 경우는 픽셀 크기가 커서 트랜지스터 같은 그 전류를 흘려야 되는 소자들의 크기가 넉넉하기 때문에 크기 제한이 없어서 좀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데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 뭐 스마트워치나 핸드폰 같은 게 해상도가 올라가고 있고 특히 뭐 더 해상도가 좋아지게 되면 굉장히 픽셀이 작아지는데 그 작은 픽셀 안에 트랜지스터가 여러 개가 들어가고 그 작은 배선 그 채널 폭에서 원하는 만큼 전류를 흘려야 된다면 옥사이드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보통 저희가 스마트워치나 모바일 쪽 같은 쪽에서 이런 LTPO 기술을 많이 써서 개발이 되고 있고 뭐 애플의 스마트워치나 갤럭시의 최신 제품들은 이런 LTPO를 써서 구동을 시킨 그러한 기술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또 이런 LTPO가 되게 중요한 게 앞에서 말씀드린 전력 소모 측면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보통 한 번 신호를 넣어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게이트 라인이 쭉 있는데 한 라인을 넣어주고 그 다음 라인 넘어가면 그 전 라인은 꺼지게 되는데 그럼 얘가 그 신호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이미지 저장을 계속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뭐 커피시터나 트랜지스터나 이런 쪽이 아무래도 누설 전류가 아주 약하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씩 신호가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면 주기적으로 계속 신호를 다시 쳐서 넣어줘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누설 전류가 적으면 그러니까 오프 커런트가 낮으면 이 신호가 떨어지지 않고 계속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초고속으로 그 프레임이 변하는 화면은 힘들겠지만 유지가 되는 화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120Hz를 쳐주지 않고 한 번만 딱 쳐주고 그 다음 신호까지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러한 특성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LTPO를 쓰게 되면 단순히 오프커런트 낮은 전력 소모 감소도 있고 이 프레임을 계속 쳐줄 때 드라이빙 IC가 계속 구동이 되기 때문에 그때 소비되는 전력을 줄일 수가 있어서 추가적으로 전력 소모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아주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지금 트랜지스터 기술을 보면 가장 핫한 기술들이 되겠고 특히 이제 이 옥사이드 TFT도 앞으로 개발될 게 많은 게 지금은 이제 인디움 갈륨 징크라는 물질을 쓰지만 다양한 원소를 써서 특성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가장 눈여겨보는 것들이 어떤 새로운 분야가 뭐냐면 이러한 디스플레이에서 개발된 트랜지스터를 보고 반도체 메모리 분야에서 보기에 이제 굉장히 오프커런트 낮은 소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쪽에서도. 근데 기존의 실리콘 CMOS 위에 만들게 되면 온도가 높으면 밑에 있는 소자들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밑에 있는 그 실리콘 기본적인 소재에 영향을 안 주면서 추가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반도체 소자인데 온도가 낮으면서 특성이 좋고 오프커런트가 낮은 놈이 선택이 된 것이 이제 옥사이드 TFT 선택이 돼서 지금 실제적으로 메모리 쪽에서도 많이 옥사이드 TFT 써서 그 전력 소모를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똑같이 그 D램 같은 경우도 1T, 1C, 그러니까 트랜지스터 하나, 커피시터 하나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이 누설 전류가 적거나 뭐 중간중간에 그 메모리 리텐션, 메모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넣어주는 신호가 줄어든다면 그쪽도 전력 소모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뭐 모바일 기기로 쓰게 되면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반도체는 요새 그 집적도를 높이기 위해서 수직으로 채널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2D로 만드는 게 아니고 이게 수직으로 증착을 시키려면 저희가 보통 컨포멀 코팅이라고 얘기를 해서 코팅을 할 때 윗면만 잘 되는 게 아니고 옆면까지 코팅 고르게 되는 기술이 필요한데 최근에 트렌드를 보면 그 ALD, 그 아토믹 레이어 데포지션이라는 장비를 쓰면 굉장히 컨포멀 코팅이 잘 되는데 이 ALD를 이용한 옥사이드 반도체 트랜지스터를 지금 반도체 쪽에서 굉장히 많이 개발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위해서 탄생이 된 옥사이드 TFT 기술이 디스플레이뿐만 아니고 반도체 쪽에서도 많이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들을 관심을 가지고 보시고 공부를 하시거나 자료를 읽어보시면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것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TFT 백플레인 부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